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는 매일 1%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뭔가에 얽매여서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들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놓아야 할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메고 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처럼요. 오늘은 깔끔히 포기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포기해야 할 것은 바로 멀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때는 정말 가까웠던 친구, 연인, 동료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연락을 안 할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함께했던 사람과 멀어진 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장하면서 관심사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들이 변해가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학 시절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같이 다니고 고민도 나누고 미래 계획도 함께 세우던 사이였죠. 그런데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아쉬워했어요. 왜 연락을 안 할까?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친구도 저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요.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내 손이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생겨야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법이에요. 실제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후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현재 저에게 더 맞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죠. 멀어진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과 같아요. 그보다는 그 경험에 감사하고 새로운 만남에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로 포기해야 할 것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이런 생각들 익숙하시죠? 지난 일을 곱씹는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뒤를 보면서 앞으로 걸으려고 하는 것과 같죠.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건데 이게 우울증과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에 매달리지는 말자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관점이 있어요.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면 돼요. 그 추억들이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거든요. 나쁜 일들은 값진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실패와 좌절이 없었다면 성장도 없었을 거예요. 등산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낭이 무거우면 금세 지치고 멀리 갈 수 없어요. 필요 없는 짐들은 과감히 버려야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죠. 마음의 배낭도 마찬가지예요. 후회, 원망, 분노 같은 무거운 감정들을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후회와 회한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았다면 이제 놓아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세 번째로 포기해야 할 것은 타인의 평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SNS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좋아요, 개수, 댓글, 조회수.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칭찬도 비난도 결국 상대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같은 작품을 봐도 평가가 천차만별이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마다 경험, 가치관, 취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타인의 평가에 이렇게 민감할까요? 인간의 본능 때문이에요.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집단에서 배제되면 생존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DNA에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실제로 불가능하기도 해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다양한 반응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뻔한 이야기라고 하시기도 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댓글 하나에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내용을 올려도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제 기준을 명확히 한 후로는 달라졌어요. 매일 1%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게 제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맞다면 계속하는 거고 아니라면 수정하는 거죠.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성 있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세상이 당신의 편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포기해야 할 것은 상대의 반응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이런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도움을 주면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베푼 친절이라도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왜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둘째,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마움을 바로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어서 잘 드러내지 않아요. 셋째, 과거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행동이라도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 후배를 위해서 했던 말이었죠. 그런데 그 후배가 오히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나섰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배는 그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조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제 조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상황이 맞지 않았던 거죠.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상대의 반응에 집착하지 말고 내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걸요.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배려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집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베푼 친절이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모든 씨앗이 싹 틀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선의가 즉시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행동은 가치가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포기해야 할 것은 자신의 약점입니다. 여기서 약점을 포기하라는 건 약점을 개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약점에 매달려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나는 왜 말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판하죠. 하지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모두 약점이 있어요. 다만 강점이 더 도드라져 보이도록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했어요. 프로그래밍도 못했고 엔지니어링 전문가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강점인 디자인 감각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에 집중했어요.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요.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선수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인식이에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강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약점에 매달릴 시간에 내 강점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자신감을 느끼는가? 내가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약점은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어느 정도 보완은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는 강점을 극대화해서 약점을 상쇄시키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것이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깔끔히 포기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1. 멀어진 사람. 2. 지나간 과거. 3. 타인의 평가. 4. 상대의 반응. 5. 자신의 약점. 이 5가지를 포기한다는 건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멀어진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현재의 소중한 인연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의 가치관에 집중하세요. 상대의 반응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의 진심에 집중하세요. 약점에 매달리는 대신 강점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자유로워질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릴게요.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무엇에 에너지를 썼는지 돌아보세요. 혹시 이 5가지 중 하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놓아주기 시간을 가져보세요.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셋째, 자신의 강점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강점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억하세요. 포기는 때로는 용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포기 경험이나 소감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1%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